지난 8일에 폐막됐죠. 전인대 상무위에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지방정부 부채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10조 위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그런데 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일괄 60%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던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 정책 노선을 고려해 볼 때 이거는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시장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중국 최대 할인 행사죠. 광군제가 중국의 그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어서 앞으로의 그 중국 경제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나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광군제가 제가 찾아봤더니 광군이 중국의 남성 뭐라고요? 독신 남성? 네, 독신 남자 뭐 남성. 그런 네. 호라비 뭐 이런 뜻으로. 네, 그래서 1111 11월 11일인 게 혼자 있는 그 맞습니다. 숫자를 강조해가지고 네. 11월 11일을 광군제로 만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올 중국에서는 광군절이라는 게 처음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시작할 때 네. 그 이제 대학교 안에서 네. 이제 짝이 없는 파트너를 연결시켜주는 그걸로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광군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광군절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이게 완전 쇼핑 페스티벌로 네. 커져가지고 이제는 광군절이를 하지 않고 네. 쌍10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쌍10일. 왜냐면 11월 11일 두 번 들어가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쌍10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계속 네. 광군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2009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올해가 16회 정도 됩니다. 16회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오래 됐는데 사실 이게 광군제 하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관전 포인트가 이게 당일 판매가 얼마나 된 직관적으로 보이는 전광판이 막 타타타타 올라가는. 그래요. 예.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올라갔었죠. 그래서 네네. 이게 우리가 지금 쌍10일 광군제가 이제 뭐 미국 불프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세계 쇼핑 축제로 지금 흘러댔고 근데 이게 2022년도부터 관전 포인트는 이게 없어진 거죠. 공개를 안 하는 게 돼요. 그만큼 소비가 이제 안 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관전 포인트였는데 그 재미로 야 올해 또 기록을 깼습니다 하고 막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2년 전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그걸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도 안 했어요? 네, 2년 안 연속?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7년에 말씀하신 대로 단 하루 만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하고는 달라진 상황이네요. 네네. 근데 오늘이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한 시간. 사실상 1시간이잖아요. 동서로 따지면 그 안에도 시차가 있을까 싶은데 중국은 베이징 시간 하나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보다 1시간 뒤인데 이제 오늘 24시까지 네. 자정까지 얼마가 팔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근데 이게 큰 이제 아까 그게 없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인데 좀 이제 예전만큼의 소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국의 이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위축되고 그다음에 올해 광군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좀 16년 동안 이게 네. 기간을 가장 길게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군제가 오늘만 하는 게 원래는 당일만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예열 작업이라 해서 1단계 광군제.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한 이게 2주 전부터 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한 10월 1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10월 14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오늘 밤 12시까지 하는데 이 가장 긴 그만큼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소비가 이제 그만큼 안 일어난다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 보면 결국은 다 싸다라는 네. 뭐 굿딜 뭐 이런 키워드가 뭐 작년부터 계속 네. 이 쇼핑 테마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네. 근데 이구환신 정책인가요? 낡은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자 뭐 이런 정책에 발맞춰서 네. 그 가전 제품이 엄청 많이 팔렸다고 네, 신화통신이 맞습니다. 얘기를 맞습니다. 하던데요. 네. 그게 이제 이구한신은 그 1년 내내 하고 있는 일종의 소비 촉진 정책이죠. 네. 그러니까 그 오래된 것을 새 거로 바꾸면 보조금을 주는 거고 네. 올해 지금 좀 광고제 좀 트렌드를 약간 좀 말씀드리면 예.
일단 제가 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내에는 아직까지 지금 뭐 매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1차 아까 제가 말한 예열 기간이 14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일단 그 기간 안에 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한 우리 돈으로 한 6조 2,400억 정도는 이제 일단 판매가 됐고요. 네. 좀 기존하고 다른 게 좀 이렇게 판매된 트렌드를 보면 네. 확실히 좀 아웃도어 제품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뭐 큰 낙수가 큰 뭐 가구 이런 것도 많이 샀는데 네. 사실 관군지 하면 뭐든지 다 파는 거거든요. 우선 이야기로 마약 빼고 다 판다고 할 만큼 왜냐하면 지금 티몰 찡동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해도 8억 개가 넘는 제품들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제품 종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제 한 지금 예열 기간 한 6조 2,400억 정도를 했고요. 올해 지금 특징을 보면 조금 이제 이 젊은이들의 이제 그만큼 이제 소비 성향이 좀 많이 위축되고 그러니까 요즘 중국 내에서도 지금 핑티 소비 처음 들어보셨죠? 핑티라는 말이 대체라는 뜻이거든요. 아, 중국어를 좀 공부를 했어야겠는데. 그 말은 뭐냐면 네. 이제 비싼 거 안 사고 현명한 소비하겠다. 가성비 네. 제품 찾겠다. 네. 이런 소비. 그다음에 반향 소비. 이런 키워드 반향이라는 것은 역방향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많이 서치를 해서 가장 할인율이 높은 것들 위주로 찾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비 성향이 완전히 좀 바뀐 것들이죠. 네. 또 그 대신 뭐 아웃도어나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라이딩 뭐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고글 네. 뭐 이런 아웃도어 제품은 전년 대비해서 지금 한 80% 이상 뭐 100% 가까이 그러니까 좀 늘어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마다 좀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기상도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관군제는 사실 국경일은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걸 맞아서 여행을 가거나 이런 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네. 완전히 그냥 쇼핑 말 그대로 쇼핑 페스티벌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액수 판매액은 위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원화로 원화 이야기합니다. 기준으로 그 말씀하신 1차 거예요? 예열 기간입니다. 1차 때 10월 14일부터 네. 이제 본 게임은 이제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그때 이제 한 거고 지금 전체는 다 오늘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그 지난 8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폐막했잖아요. 전인대 네. 그 상무위 회의에서 여기서 이제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5년간 얼마요? 10조 위안 규모를 이제 투입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근데 이거는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못하다는 거는 왜 그런 건지 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것은 이 돈이 네. 방향성이 시장의 유동성을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지방 부채를 해결하는데 돈에 의해서 쓰인다라고 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말이 사실 10조 위안 하셨지만 좀 내용을 좀 하나씩 좀 들여다 보면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많은 분들 오해를 하시는데 혹은 뭐 어떤 매체에서는 12조 위안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조 위안이면 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돈을 하면 지금 오늘 환율로 하면 한 1930조 원이 네. 정도 되는 거. 네. 1930조 원. 네. 그 지금 핵심을 끊는데 이게 이제 실제 8일 날 발표된 것은 실제 6조 위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랬나요? 네. 오. 그래서 그게 6조 위안이 한 우리 돈으로 한 1,160조 원인데 네. 그럼 왜 그 12조나 10조가 나왔냐면 일단 기존의 발표한 게 한 지방 부채를 이제 좀 대체하는 좀 도와주는 상황 이런 부분에서 한 4조 위안을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4조 위안을 그냥 한꺼번에 푸는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매년 올해부터 한 8천억 위안을 해서 이제 부채 상환을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게 이제 4조 위안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특히 조금 이 저개발 지역 그러니까 이 빈민촌 이런 재건축 뭐 이런 재개발 부분에서 한 이 부채 2조 위안을 또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발표된 거고 네. 이번에 이제 6조 위안 나머지 6조 위안도 지방 정부 부채에 대해서 돈을 쓰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발표됐던 거 합해서 합쳐서, 한 10조 예, 정도, 예. 1930조, 약 2천조 원의 네네. 재정을 쏟아붓겠다고 한 건데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자치부가 어떻게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몇 개가 구성이 돼 있어요? 31개라고 이야기를 31개. 하죠. 예, 주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지방 부채가 심한 게 12개 정도. 네. 12개가 있는데 뭐 거기는 텐진도 있고 길림성도 있고 청해성도 있고 주로 어디에 몰려 있어요? 지금 뭐 연해 지역도 있고요. 네. 좀 내륙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북 쪽 위치도 있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9월 말 기준 중국 재정부가 밝힌 거에 의하면 한 44조 7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8,600
100조 원의 부채가 네. 있다. 네. 근데 이건 정도는 괜찮은데 문제는 음성 부채, 보이지 않은 부채가 더 그림자. 그림자금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중국 경제 리스크를 이야기할 때 네. 지금 부동산 지방 정부 부채, 그러니까 지방 정부 부채랑 부동산은 또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는 정반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 정부 부채가 많이 쌓이게 된 건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 많이 쌓인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이제 이게 부동산 지방 정부 부채의 핵심은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정부가 돈을 벌 수 있는 수입원 중에 가장 큰 비중이 부동산. 이제 지방에 땅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땅을 디벨롭 부동산 건설사한테 주고 개발을 시켜서 개발시켜서 지어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그 돈을 받으면 네, 그걸로 땅값을 주는 거죠. 네. 근데 안 팔리니까 네. 건설사도 너무 지고 그리고 이 지방 정부 부채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방 정부 여러분이 들으셨던 어느 지방 정부 뭐 올해 뭐 월급도 못 받는다라는 것들이 정말 그건 팩트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뭐 그래서 지방 정부 공무원 일부 어느 다는 아니고 거기 12개 성 중에 일부 지역에서는 막 월급도 이제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들이고 지금 뭐 시장 부분들에서는 지금 그래서 아까 못 미친다는 부족도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 전체 경제 성장을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뭐 일단 소비가 큰데 소비를 돌리려면 심리를 회복시켜야 되고 회복시키려면 돈을 풀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심리를 회복을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 다 이제 이런 지방 부채로 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 입장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돈을 더 풀어라라고 네. 자꾸 시그널을 던지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를 정부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방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렇다고 느끼니까 그러지 그렇습니다.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광문제 이야기도 했다시피 네, 네. 일단은 이 4분기가 중국 입장에서는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또 지금부터 이제 성탄절까지 연말연시 네. 쇼핑이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안 되면 이제 12월 달에 이제 또 큰 경제 관련된 이 정부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제 중앙경제 공작회의라고 공작하면 우리는 안 좋은 의미인데 업무회예요. 네. 업무회 중앙경제 업무회의라고 업무회의, 네. 중국에서는 공작회라고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지도자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 돈을 더 풀자 하면 아마 내년 3월 양회 때 양회 때 또 나올 부분들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시장하고 중국 이 정부 간에 좀 보이지 않는 계속 지금 밀당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내수 부양책은 올 연말 지나서 내년 초에나 가능하겠다. 그렇죠. 상반기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게 부양책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부양책이 맞다. 네. 맞는데 시장에서 봐서는 좀 더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왜 지금 정부가 이번에 그럼 돈을 소비 쪽의 부분에서 안 했냐라고 했을 때 일단 데이터를 보면 9월 24일 날 1차 부양책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리고 한 달 데이터를 보면 네. 소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내구 소비재가 조금 회복되는 게 데이터에서 보이고 또 트럼프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수출이 이제 또 아마 중국의 대미 수출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이런 부양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뭐 12월 그다음에 내년 3월에 대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에서 부양책도 네. 충분히 이미 카드도 준비했고 네. 총알도 이미 다 준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9월에 나온 거에다 부양책에다가 이번에 1차 부양책 나왔고 2차 부양책이 나왔는데 시장 기대는 좀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또 광군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소비 심리가 약간 돌아설 수 있다라고 중국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아까 트럼프 이제 당선인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네. 트럼프 2기를 위해서 이제 많은 대응 전략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천천히 앞으로 내놓을 카드가 많아야 되니까 이번에 약간 좀 부양책을 축소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축소하기보다는 아까 말한 관망이죠. 표현을 관망. 하기 따르 네, 다르니까 지켜보겠다. 지금 당장 푸는 건 아니다. 아주까지 있다라고 보고 일단 심리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정부는 일단은 증시는 계속 부양시킬 의향은 분명히 있다. 왜 지금 뭐 최근에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2.0이 이제 돼도 네. 결국 중국 증시는 상승될 것으로 지금 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소비 심리의 핵심은
다 자기의 자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랬던데 지금 부동산은 좀 이게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증시. 그러니까 지금 2억 명이 넘는 사람 중산층이 지금 주가를 지금 떨어지는데 거기서 올라가야지만 그 그의 사람들이 효과를 느껴서 예. 돈을 쓰죠. 예. 나중에 그래- 다시 떨어지는 한이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지금은 뭐 부동산 살 때 계약금으로 걷는 사람들도 저도 주변 중국 친구들 많이 아 봤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돈으로 살겠다는 사람들도 있나 보죠. 그렇죠. 근데 그 대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랐으니까. 그거를 네. 좀 빼서 부동산 시드머니를 계약금을 해가지고. 걸겠다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아 그런 얘기도 나누실 중국 친구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그럼 봐요. 저는 중국에서 지금 공부도 하고 물론 중국 통이시긴 하지만 일을 그래도, 하고 뭐 네. 제가 또 다다음 주에 중국을 계속 지금 가니까 자주 가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중국의 경제 성장이 계속 성장 가도를 달려왔던 때하고는 지금 좀 다르고 맞습니다. 굉장히 그 부양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성장률을 그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형국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올해 목표가 얼마예요? 달성 5% 내외라고 하죠. 네. 5% 내외라고 올 3월 양해 때 이창 총리가 이야기했죠. 네. 5% 내외라는 것은 뭐 5% 넘을 수도 있고 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네. 근데 뭐 5%는 힘들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어쨌든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4.8 범위 안 4.78 정도로 7 가면 리스크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거고 네. 그러니까 8 정도 되면 중국 정부는 뭐 이 정도는 뭐 내외 안에 5% 내외니까 뭐 어느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트럼프 2기 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더 세게 할 거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전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대응책을 마련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갖고 갈 이게 거라고 중요한데요. 일단은 보세요. 지금 네. 시진핑 속내가 매우 복잡할 겁니다. 일단은 트럼프 입장론 들어오면 첫 번째 이제 이제 중국한테 요구할 게 딱 있습니다. 뭐요? 내가 지금 1.0일 때 네. 지금 시진핑 당신하고 나하고 사인한 거 있잖아. 그게 1차 무역 협상이 2020년도 1월 14일 날 했거든요. 네. 그 내용은 뭐냐면 그때 코로나가 거의 하기 전입니다. 그런 향후 2년 동안 원유, 대두 뭐 이런 것들을 2천억 달러 중국이 사주기로 했다. 네. 그리고 화해를 했었다. 아, 네. 근데 그랬는데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그냥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60% 정도 됐나 정도 샀는데 나머지 오자마자 일단은 내가 관세 때리기 전에 네. 일단은 살래? 영주증 일단 이거부터 일단 사고 시작해라. 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사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돈 있는 주체는 중앙 정부하고 네. 개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업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는 것은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업 분양을 또 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중 한 부분에서 중국도 좀 거기에 대한 보복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안보 정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략적 물자를 하는 수출 통제하는 뭐 수출 통제법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고 네. 그다음에 다음 달 1일부터 발효가 되는 이 관세법 수정 관세법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 미국이 때리면 똑같이 때리겠다라는 동등한 세율 적용에 이런 것들 뭐 등등의 그다음에 뭐 지금 이미 트럼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중국도 뭐 싫지만 이미 준비를 오래 해왔습니다. 시나리오가 다 있다 이미. 네. 그래서 뭐 원자재라든가 원이나 많이 비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미 중국을 많이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중국 경제 구조가 예전하고 다르게 대외 경제 비중이 정말 2010년도 이 정도임에도 중국이 정말 수출 주도형 국가여가지고 한 70%가 그렇게 대외 경제 의지했는데 지금은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단 그래서 근데 내수가 돼야지. 그 핵심은 내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전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 자립할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수 시장을 강화시키면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고요. 대미 의존도 축소는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런 가운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이 큽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의 대중 압박이 중국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회해서 또 우리한테까지 유탄이 올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이 이야기도 긴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네. 트럼프 2.0의 대중국 제재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 더 강력하다.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올 겁니다.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계속 보내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분 첨단 제조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과 같이 하자고 하는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잘 또 우리가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기 때문에 미국과의 부분에서는 결국 우리가 미국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가지고 계속 협상을 잘 해야지만 이게 이제 되는 거고 아까 중국 기술 자립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든부터 지금 다시 트럼프로 왔는데 이 시간 동안 중국의 기술 자립 제조 혁신은 정말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정말 빨라졌고 네네. 이거는 정말 한편으로는 중국 입장에서는 더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빨라졌기 때문에. 네, 압박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까? 준비를 더 한 빨라진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데 우리의 제조 생태계가 점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기업은 점점 줄어들고 대중국 수입하는 기업은 늘어나고 네. 메이드 인 차이나 계속 합쳐지니까 경쟁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이제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이게 그러니까 균형적인 부분에서 국익을 위한 이 전략적 대응 모색이 매우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오 같은 분야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지금 대중국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의 바이오 관련된 제약 기업들이 지금 한국 쪽과의 뭐 투자, 협력 이런 자꾸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것이냐도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네. 방향성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양극의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극단적 대립이 장기화되긴 좀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예를 들면 네. 컴퓨팅 관련된 기술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 AI, 양자 기술 여기 네. 컴퓨터 관련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것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의 그린 테크놀 이 영역은 아마도 그냥 디커플링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갈릴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는 미국 패권에 도정하는 군사 패권에 도정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이 그럼 이것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내가 안 만들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완전히 디커플링이 될 영역이 크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그렇다면 미국 주도의 이런 말씀드린 이런 첨단 제조, 첨단 인산업 분야의 표준화 그다음에 이런 공급망, 그다음에 중국 주도의 표준화 공급망. 그러면 이 유럽도 그렇게 또 따로 할 네, 거예요. 그럼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의 그런 이 전반적인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매우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어쨌든 공급망 재편은 이제 그 분명히 달라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네. 이번에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국 제재가 더 강해질수록 아까 탈중국하는 중국의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뭐 어떻게 우리가 잘 이용을 할 것이냐라는 또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조금은 지금 일어나는 미중의 사이에서 또 미국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미국 이 트럼프 입장에서 또 유럽과의 이런 또 틈새 사이가 우리가 미국 우선주의니까 그럼 그 틈새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외교 통상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 2.0은 이럴 겁니다. 바이든은 간접적으로 동참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2.0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청구서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밀려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조 생태계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네.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어려움을 있는지 조금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무너지면 대기업 혼자만으로 힘들거든요. 그걸 좀 매우 강조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